첫 번째 강연은요,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다라는 주제로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장을 맡고 계신 악셀 팀버만 단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악셀 팀버만 단장님께서는요, 온라인 화상으로 접속하셔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단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구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물리연구단은 IPCC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에 있는 가장 큰 기후물리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구하고 해수면 상승이나 여러 기상 이변,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 지구 시스템의 변화, 인간의 활동, 산불,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시스템의 지구 과학적인 측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과학적인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과학이 가능하도록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씨, 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기의 상태를 단기간에 걸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시간,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보여지는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기상 예보 같은 것들이 바로 기상입니다. 그렇지만 기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더 넓은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발생하는 기상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기후는 평균적인 기상 조건을 넓은 지역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후는 변합니다. 날씨, 기상만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후도 바뀝니다. 더디게 바뀌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날씨와 기후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스 하세만 박사님께서 올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께서 이 기상의 변화와 자연적인 기후의 변화의 연관관계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기상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랜덤하게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생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기후에 대해서 더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CO2 배출량이 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기후의 변화가 있고 여기에는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기후가 바뀝니다. 빙하 시대에 사람의 영향 없이 빙하 시대가 왔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기후 현상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적의 몬순 그리고 장마도 자연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후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CO2와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 복사열이 지구 대기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지구 표면에 열을 가둬두면서 기후와 기상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CO2가 대기에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자체는 그중에 30%가 바다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해양의 산성화는 해양 생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해양 산성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론 지구 온난화도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CO2로 인해서 해양 산성화라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화석 연료를 떼우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양 산성화를 통해서 종 다양성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량 자원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량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CO2가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가 CO2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서 해양 생물의 CO2가 독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화석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서 공기 오염도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각각의 문제점들이 이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주, 홍수, 식수 부족, 식량 불안, 생태계 파괴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말라리나 아니면 다른 질병도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0년간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빠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구 표면의 온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주 원인은 CO2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면서 대기의 에어로졸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물론 지구가 온난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에어로졸은 지구를 냉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CO2가 배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이렇게 색상 차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온도가 낮을 때이고 붉은색은 온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1850년대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난 150년, 170년 동안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더 빠르게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에 대한 패널에서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지구 대기, 해양, 토양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가 잠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구 평균 온도를 보여드렸는데요. 한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균 온도 데이터를 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도시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에 미친 영향은 얼마 정도 될까요? IPCC가 2021년에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대부분의 지구 온난화는 바로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검은색은 관측 데이터고요. 제가 89년에 박사 학위를 끝낼 때에 온도가 0.5도 올랐는데 지금 2021년 기준 저희 지구의 온도는 0.5도가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그 기간 동안만 0.5도에서 1도 더 오른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기후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부분이 얼만큼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과정, CO2 영향 없이 살펴보면은 기온은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델에 CO2를 추가하면 그게 이 컴퓨터 모델로 통한 것이 지금 갈색인데요. 보시다시피 인간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클라우스 하셀만 박사님께서 이 물리학상을 받으셨는데요. 이미 90년대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후가 바뀌고 있다. 그러한 점을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컴퓨터 모델에 의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기후 컴퓨터 모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정식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모델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후 모델은 큰 컴퓨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모델에 100만 개의 포트란 코드를 짜서 이 슈퍼컴퓨터를 돌립니다. 이것은 통계 모델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측 데이터를 넣어서 미래를 추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물리 방정식 그리고 수학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력이나 아니면은 복사 그리고 양자 역학 그리고 유체 역학 그리고 열 역학 같은 것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더 복잡한 요소들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지만 물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는 인풋도 있는데요. CO2 배출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에 이미 방출할 양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앞으로 CO2 방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사회 경제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유출을 합니다. 올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수쿠로 마나비 박사님이 이 최초 기후 모델을 6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박사님께서 CO2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6회가 조만간 열릴 것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를 할 때에 크레이라는 슈퍼컴퓨터를 96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1초에 50억 번의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의 기능과 비슷합니다. 2004년에 제가 하와이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이 팀에서 지구 시뮬레이터를 쓸 수 있는데요. 그때 가장 큰 슈퍼컴퓨터였는데 요코하마에 있던 것이었고 1초에 40조 번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가 알레프라는 슈퍼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기후 변화 연구를 하는 데 쓰이는 컴퓨터인데요. 1초에 1경 5,000조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기후 모델을 최고 해상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위성 사진 같지만 실제로는 이 물리적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위성 사진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가 미국에서 크레이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인데요. 좀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IBS 저희 기초과학센터의 연구원의 대전에 이렇게 컴퓨터가 배송이 되어서 설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너무나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차세대 기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초고 해상도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성분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해양과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까지, 해양 식물, 빙상, 해수면 상승 이런 모든 프로세스까지도 이 컴퓨터 모델에 추가를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이제 한국이 여기이고요. 저희가 이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흰색은 강수이고요. 붉은 속은 풍속입니다.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어떻게 한반도 부근에서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에 실제로 관측 데이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모두 기본적인 수학적인 방정식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해양인데요. 쿠르시오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게 열대성 저기압도 이 해류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해상도가 이 정도로 높이 나옵니다. 전 세계 기후 시스템을 이 정도로 캡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온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갈라파고스 이제 북미 근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난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모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모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2배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야겠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COP 회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낮춰야겠지만, 어찌 되었건 저희가 만약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지 못해서 2배로 늘어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 슈퍼컴퓨터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한국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지역 역시 상당히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의 온도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높은 곳으로 갈수록 더 따뜻해집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빙산이 녹게 되면서 홍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를 최대 온도, 최고 온도를 대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면 이 분포도가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5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날들이 2배, 3배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5도 이상 올라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최고의 폭염이 미래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2018년에 폭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 손주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강우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녹색을 보시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의 강우가 지구 온난화 1도가 발생할 때마다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80년을 예측해 본 것입니다. 한 3도 정도 변화했을 때 36% 정도의 변화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지중해의 경우에는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물 공급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양에서도 많은 변화가 다행히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강우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이라든지 댐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히말라야 그리고 티베트 지역이 나와 있고 카트만두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온난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가 더 높아질수록 온난화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인도의 강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강우가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mm 이상의 강우가 나타나도 거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로 가서 향후 8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높아지게 된다면 거의 10배 정도로 이런 상황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강우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프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트로피컬 열대 사이클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대 사이클론, 태풍, 그리고 허리케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숫자의 열대 사이클론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강력한 3급 이상의 열대 사이클론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전반적인 숫자는 줄어들지만 극단적인 사이클론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열대 사이클론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각각의 사이클론을 통해서 나타난 강우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클론이 더 뜨거워질수록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산 성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놀라운 화학적인 반응이 바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산호초라든지 굴이라든지 또는 해양에서 살고 있는 달팽이들이 있습니다. 칼슘 이온들이 삼산화탄소와 만나게 되면 탄산칼슘이 나타나는 특정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탄산칼슘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물이 흡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탄산 이온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탄산칼슘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양이 이러한 칼슘으로 된 껍데기를 만드는 반응들이 강력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녹색으로 나타난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화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많은 해양 생물들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선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이 점선, 다시 말해서 칼슘화가 나타나는 영역이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 남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역시 해양 산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연구는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바다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생산화 그리고 칼슘화가 해양에서 나타난 것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수면도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북쪽으로는 국경이 있지만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바로 그린란드 그리고 북극의 빙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바로 빙상이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로 모두 계산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COP 26을 통해서 좋은 합의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낮추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그린란드 북극 지역에서 상당히 둔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50년이 되면 20cm 미만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100년이 되었을 때, 2150년이 되었을 때 빙상이 상당히 많이 손실될 것입니다. 2100년이 되면 50cm가 손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100cm 정도가 손실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바닥부터 천장까지 2.5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COP26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저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극의 서쪽의 해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1.5도 정도까지 낮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희가 0.5도 정도밖에는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산업화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8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온난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도는 저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화면이 잠시 멈췄는데요. 저희가 탄소를 줄이는 노력에 진지하게 접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더 나은 지구를 남겨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지 않다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해양 산성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온난화는 지속되겠지만 80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강도로 나타날 것인지는 지금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완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전 세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COP26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적응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회생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인프라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는 것이 되겠죠. 한국의 극단적인 강우가 나타났을 때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 강우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250% 정도로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구 온난화를 낮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색 경제를 통해서 또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이를 통해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3자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싶어 하고 기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솔직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만이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기술과 무관하게,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4배 정도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마이닝하는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들을 섭취하고 육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역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작은 활동들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들과 함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타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경우에는 70년 정도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에 살던 분들도 이미 지구 온난화를 예측하였습니다. 동일한 컴퓨터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이제서야 각 지역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을 빠르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주시죠. 네, 현재의 지구 환경으로 인해 앞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상 상황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폭염입니다. 폭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심해질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폭염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전이나 한국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80년 동안 CO2가 2배 발생할 것이고 지금 최악의 폭염이 평상적인 여름 날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대 사이클론이 줄어들 것인데요. 발생을 할 때에는 상당히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그 수가 줄어지고 발생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이클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릴 것입니다. 앞으로 비가 내릴 때에는 지금 대기의 수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에는 그 강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는 날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주간 그리고 월간으로 봤을 때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의 기상 변화는 독일에서의 기상 변화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조건마다
많은 조건을 다르게 할 것인데요. 이 한국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강한 열대성 사이클론, 열대성 저기압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중해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